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재 1과목 16페이지 보겠습니다. 파생상품의 개요인데요. 자, 그거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시험에요. 제 1과목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라는 과목, 그 다음에 옵션이라는 과목, 두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협회 기본 교재가 새로 나왔죠. 2013년에 새로 나왔는데 지난번 있었던 교재하고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1과목을 공부하시면서 2013년 3월에 그 신간된 책이 아닌 그 전 걸 갖고 계신 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 문항은 선물이라는 과목하고 옵션이라는 과목 두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1과목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지정된 장소에서 거래되는 장내 파생 상품에 대해서 시험에 내는 게 결국은 30문제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제2과목과에서도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되는데 제2과목은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오버 더 카운트, 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파생 상품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외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수합과 기타 파생 상품에서 10문제, 15문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과목은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기서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1과목은 장내 파생 상품인데 출제 문항수가 15문제, 15문제니까 30문제니까 비중이 크죠. 그리고 1과목을 잘 공부하셔야 2과목으로 넘어가기 편한 게 1과목은 장내 파생 상품이라는 것은 그 거래 조건이 다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준화된 상품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2과목 가서는 더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1과목을 자세히 공부해 두려고 노력을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파생상품의 개념과 유형이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강의 때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1과목 체크포인트라고 해서 있죠. 이 체크포인트는 여러분들이 1과목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나열한 겁니다. 알겠죠? 이 자료를 지금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공부가 끝난 다음에 이 자료를 보면서도 제 강의 때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하고 중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자료만으로도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시험에 대비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한번 보고 잠깐만 이제 진도 나갈게요. 거기 그 체크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장내 파생 상품 1과목 해서 있는데 거기 보시면 4번 같은 경우에 보면 코스피 200 선물거래, 스타지수 선물거래 조건 이렇게 써놨죠.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나중에 배웁니다만은 거래 조건을 자기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안에는 내용이 없죠.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면 시험 공부가 대비가 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 건데 선물 옵션 거래 비교표라는 게 있습니다. 있죠. 거기에 보면 왼쪽에 보면 해지 거래라는 말이 있고 동그라미 해둘게요. 투기 거래라는 말이 있고 차익 거래라는 말이 있고 차익 거래와 같이 묶어서 이해해야 될 게 이론 가격 계산 모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이해할 겁니다. 그 다음에 스프레드 거래 네 가지 용어가 나오죠. 이게 1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파생 상품을 이용한 매매 방식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주가지수 선물이라든지 주가지수 옵션, 금리 선물, 금리 옵션, 통화 선물, 통화 옵션, 상품 선물, 상품 이렇게 있죠. 이 부분을 크게 네 단원으로 배울 겁니다. 이해하죠? 그 다음 다음 페이지에 갔더니 상장 상품의 거래 조건을 비교한 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요게 1과목에서 다 한 번씩 다 언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 책 어딘가에 조금씩 다 나와 있겠죠. 나와 있는 거를 표로 만든 겁니다. 그 내용을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를 잘 활용해서 자주 볼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지금 이번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히 거기 비교표라고 해서 있을 겁니다. 해지거래, 투기거래, 차익거래 이 비교표를 오고 가면서 자꾸 눈여겨 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거로 볼 수 있지 한 번 강의 들어서 다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주 봐야 됩니다. 그럴 때 활용하시라고 자료를 드린 거니까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혹시 필요하면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로 다시 돌아왔어요. 16페이지 보시면 첫째 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가격의 가치가 결정되는 계약으로서 그러니까 자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게 뭐냐? 파생
어디로부터 파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파생이 된 상품이기 때문에 뭘로부터 파생됐냐? 그러니까 바로 뭐가 있냐면 기초가 되는 자산이 있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이 기초 자산을 우리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거래 대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볼 때 거래 대상이 뭐다 또는 기초 자산이 뭐다라는 말은 같은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파생 상품의 기초가 되는 자산에는 뭐가 있냐? 주식이나 주가 지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주식이나 주가 지수가 있었을까? 파생 상품이 탄생한 배경을 보면 초창기에는 이 파생 상품이 왜 나왔느냐라는 거에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지만 초기에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였냐면 위험을 해지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된 것이 파생 상품입니다. 해지라는 말은 위험을 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위험을 피하는 수단. 자, 우리 실생활에서 위험을 피하는 수단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우리 실생활에서 위험, 내가 사망할 거를 대비하는 거, 암에 걸릴 걸 대비하는 상품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인슈런스, 보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험이 있듯이 과거에 주식이나 주가 지수에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이 위험이 있을 거예요. 어떨 때 위험해요?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그걸 대비해서 파생 상품이라는 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주식은 개별 자산을 얘기하는 거고 주가 지수는 뭐냐면 여러 가지를 묶어서 나중에 배웁니다. 인덱스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식시장이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라고 누가 물었다면 대답하는 나는 뭐를 갖고 얘기하냐면 시장에 삼성전자를 비롯해 1000개 넘는 종목이 있는데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거를 묶어서 지수화한 주가지수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올랐다 떨어졌다. 그러면 시장 전체의 평균값이 올랐다 떨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을 하거나 또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이거는 주가가 변했을 때 나타나는 위험이고 또 뭐가 변할 수도 있죠. 시장에서 금리가 변할 수도 있죠. 금리가 변하면 뭐가 변하냐면 채권 가격이 변합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이 금리 또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외에도 자, 우리 수출업자들은 어떤 위험이 또 노출되어 있죠? 내가 미국에 물건을 판다. 어떤 위험이 노출되어 있어요? 환율이 변동하면 또 위험하죠. 그래서 환율의 변동에 따르는 위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이 통화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는 돼지를 생산하는 농가입니다. 그럼 어떨 때 위험하죠? 돼지값이 떨어지면 위험할 겁니다. 나는 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럼 금값이 떨어지면 위험하죠. 이처럼 일반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금융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요거는 일반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봅시다. 어느 게 역사적으로 먼저 나왔을까요? 1번 금융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 먼저 나왔을까요? 요 일반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 먼저 나왔을까요? 찍어보세요 한번. 1번 또는 2번인데 손 한번 들어볼까요? 1번이 먼저 나왔을 거다. 손 들어보십시오. 예, 2번이 먼저 나왔을 거다. 예, 2번이 먼저 나왔겠죠. 왜냐하면 요 금융 요거와 관련 것들은 내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위험이 노출됐다면 그걸 없애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상품은 내가 돼지를 생산하는데 돼지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돼지를 내가 생산 안 하겠다. 이러지 못하죠.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나는 어떻게 해버려도 돼요. 주식을 안 해버리면 되죠. 주식 투자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이게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농산물, 축산물, 그렇죠? 또는 에너지, 귀금속 이런 것들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 등장하게 된다. 이런 얘기. 이해되죠? 이러한 파생상품은 또한 거래되는 장소에 따라서 어디에서 거래가 되느냐? 매매가 되는 장소에 따라서 지정된 장소에서 거래되는 것을 장내 파생상품이라고 하고 그래서 장내 파생상품은 지정된 장소가 있다 이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거래소라고 해서 있습니다. 여의도 가면 있죠. 여의도 옆에. 지금은 이제 본사가 부산으로 옮겨져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정된 장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거를
장내 상품이라 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당사자의 어떤 뭐 유선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당사자 간에 만나서 사적으로 만나서 거래하는 거를 장외 상품을 오버 더 카운트 OTC에서 거래되는 상품입니다. 그럼 장내 상품은 지정된 장소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거래하는 조건이 모두 표준화되어 있다 이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파생 상품을 매매함에 있어서 내가 통화 선물, 달러 선물을 만약에 거래하겠다. 그럼 한 계약을 하겠다. 그러면 한 계약은 얼마다라고 딱 정해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한 계약이 10,000불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내가 10만 불을 거래하려면 몇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계약이 10,000불이니까 내가 10만 불어치 계약을 하고 싶으면 10계약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다 표준화되어 있다 이거죠. 근데 이쪽은 표준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끼리 협의에 의해서 모든 조건이 결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15,000불을 거래하고 싶다. 장내 파생 상품에서는 아까 달러 선물이 한 계약이 10,000불이라고 했는데 15,000불을 거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왜냐하면 한 계약이 10,000불이면 두 계약은 20,000불이니까 15,000불을 계약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쪽에서는 당사자끼리 오케이만 하면 얼마든지 15,000불을 계약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처럼 협의회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사자 간의 신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 이해되죠? 그 이쪽에서는 당사자 간의 신용은 중요한 의미가 없다 이거죠. 이해되죠? 왜? 그러한 신용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바로 결제를 불이행할 위험에 대해서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놨다 이거죠. 이 제도적 장치라는 거 하는 것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증거금 제도라든지 일일 정산 제도라든지 반대 매매를 허용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거예요. 이건 뒤에 가서 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래서 장내 파생 상품은 이러한 증거금만 낼 수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다래요. 누구나. 그러나 이쪽은 당사자 간의 신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신용도가 없으면 아무나 참여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장 내에서 거래되는 상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배울 선물이라는 과목, 15문제라는 과목이 있다 이거죠. 알겠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배웁니다만은 퓨처스라는 말을 쓰죠. 말 그대로 미래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계약을 하지만 실제 결제는 지금 하지 않고 언제 가서 하요? 미래 가서 하죠. 우리가 선물이라는 거의 상대적인 말이 스팟이죠. 스팟은 지금 내가 물건을 사면서 돈을 주는 거죠. 그러나 퓨처스는 지금 내가 계약만 했다가 미래에 가서 물건하고 돈을 주고받는 계약입니다. 이해되죠? 이런 선물 거래 외에 두 번째는 옵션 거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파생 상품은 선물과 옵션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상품을 다루게 되고, 장외 파생 상품은 선물과 유사하지만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결제는 미래에 가서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지정된 장소가 아닌 오버 더 카운트에서 일어나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선도 거래라고 합니다. 선도 거래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선물한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했을 때 통화 선물한 거래가 있고, 그 다음 금리 선도 계약이라고 하는 FRA가 있습니다. 요것들은 선물한 계약이나 이 FRA는 요거는 2과목 가서 다루게 됩니다. 알겠죠? 다만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장외 상품이구나. 이거 외에도 장외에서 옵션도 거래됩니다. 그래서 장 옵션은 장내 옵션도 있고 장외 옵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 외에 대표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는 수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합은 나중에 우리 2과목 가서 배우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자율 수합이라든지 통화 수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배우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